이전 영상에서 공기가 좋은 위치에 어떻게 닿느냐, 어떻게 소리 나느냐에 대한 의문을 탐구한 것이 좋은 방법에 따른 자음 분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방법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할 때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손을 여러분들 목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우지 말고 직접 소리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비읍과 미음 중에 뭐가 더 많이 떨리는가? 비읍과 미음 중에서는 당연히 미음이 더 많이 떨립니다. 그럼 디귿과 니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니은이 많이 떨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해서 보면은 디귿과 비읍은 별로 안 떨리는 소리, 안 울림 소리, 무성음, 장애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울림 소리와 무성음은 목청을 진동시키지 않고 내는 소리라는 뜻이고, 장애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안 울림 소리, 무성음이 입안에서 무엇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장애, 즉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안 울림 소리, 무성음은 목청을 진동시키지 않고 내는 소리고요. 이러한 소리들이 입안에서 좋은 위치에서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장애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장애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종류에는 파열음과 마찰음, 파찰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음과 니은 같은 것을 울림소리, 유성음, 공명음이라고 합니다. 셋 다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 울리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울림소리, 유성자음, 우리가 보통 유성자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반대로 무성자음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유성자음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브 하는데 목이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네, 목청이 떨려요. 목청이 떨립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를 하나 정하고 넘어갈게요. 소리가 나다라는 말은요, 발음이 된다라고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어적으로 봤을 때,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음절을 이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절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하나의 소리의 마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구웠더니라는 말을 발음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쌤이 다 괄호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 네모난 괄호는요, 하나의 어절임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소리가 나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마디를 우리가 음절이라고 합니다. 음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음절은요, 한 번에 소리가 나는 한 덩어리입니다. 소리의 마디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절이에요. 릴 하나의 음절이고요. 적 하나의 음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자음은요,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음은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나온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음이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는 자음은 혼자 발음이 안 되고요. 자음은 혼자 소리가 안 나요. 항상 무엇을 끼고 돈다? 모음을 끼고 돕니다. 보세요. 얘 보세요. 비읍 아니죠? 비읍 맞죠? 비읍은 맞는데 혼자서 소리가 안 나요. 항상 뭘 가지고 온다? 을을 가지고 옵니다. 디귿도, 기역도, 미음도, 니은도. 소리 한번 내보세요. 항상 뭘 가지고 온다? 모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음이요, 모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명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음은 전부 다 뭐가 떨리는 소리다? 목청이 떨리는 소리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무성자음을 발음할 때 목청이 항상 어떻게 된다? 떨립니다. 무성자음을 발음할 때 목청이 떨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함께 소리가 나는 모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성자음을 발음할 때 목청이 떨리는 것은 함께 발음할 때 떨리는 모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절이라는 용어예요. 우리가 이 문법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어쨌든 무성음은 안 떨립니다. 그럼 무성음을 조금 더 세분화해 봅시다.
무성음에는요, 파열음과 마찰음과 파찰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열음은 말 그대로 터지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그러니까 터트리는 소리, 터지는 소리라는 건데 프 해보세요. 프. 자, 이거 조음이치가 어디였죠? 입술이었습니다. 입술. 입술에서 공기가 터지는 거 느껴집니까? 트 해볼까요? 트. 조음이치 어디였습니까? 네, 치조였죠. 치조에서 터지는 게 느껴집니까? 계속 해보세요. 터지는 게 느껴질 때까지. 자, 그리고 크 해볼까요? 조음이치 어디였죠? 조음이치가 영국에였습니다. 영국에 터지는 거 느껴집니까? 공기가 이게 터진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터집니다. 공기가 이렇게 해서 프테크는 확실히 파열음이고요. 우리 국어는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한 세트로 묶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자, 피읍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뭐였지요? 같은 조음이치의 브가 있습니다. 발음해 볼까요? 브. 자, 공기가 터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프보다는 확실히 적게 터질 거예요. 근데 발음해 보면 알겠지만 브보다는 뿌가 더, 그리고 프가 제일 많이 공기가 터집니다. 자, 트랑 비슷한 거 뭐 있었죠? 드랑 뜨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기가 터질 겁니다. 한번 발음해 보세요. 트. 가면 갈수록 공기가 세게 터지는구나를 느껴질 거예요. 그럼 크랑 비슷한 거 뭐 있죠? 네, 그 있죠. 또 끄 있죠. 해보면은 공기가 점점 많이 터지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우리가 9개의 자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프, 그 다음에 트, 그리고 크. 생긴 거 비슷한 이 9개가 각각은 다르지만 하여튼 한 세트, 총 3세트가 뭐다? 파열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습지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죠. 일시정지하고 학습지에 필기하고 다음 마찰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음은요, 공기가 나오는 조음 기관의 공간을 좁혀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기가 비벼진다라는 거예요. 공기가 어디에서? 조음 위치에서 비벼지는 거겠죠. 시옷 발음해보세요. 공기가 비벼지는 게 느껴집니까? 자, 그러면은 쌍시옷 한번 발음해볼까요? 시옷이랑 연속해서 발음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쌍시옷이 조금 더 세게 발음이 되네요. 그래서 시옷이랑 쌍시옷 같은 경우에 공기가 조음이치 어디랬죠? 치조에서 잇몸에서 많이 비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마찰음을 일단 2개 적을 수 있겠네요. 시옷과 쌍시옷. 파찰음은요, 말 그대로 파열하고 마찰되는 소리입니다. 츠 해볼까요? 츠를 좀 길게 한번 발음해보세요. 츠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터지는 듯 하다가 비벼져요. 츠 계속 한번 해보면은 알 수 있을 거고 츠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 뭐 있죠? 즈랑 쯔가 있습니다. 츠 약간 중국말 같은데 츠 해보면은 이거는 공기가 살짝 터졌다가 비벼진다 라는 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파차름에는 뭐 적으면 되겠어요? 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글자 안 했어요. 뭐 안 했을까요? 히읗 안 했습니다. 히읗 한번 발음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정답은 이 다음 장면에 있습니다. 한번 그 전에 이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른 그거 마무리해 놓으세요. 적어 보시고요. 네, 히읗은 어디 있습니까? 마찰음이네요. 마찰음. 이렇게 적으면 됐습니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이 3가지 소리의 공통점은 울리지 않는다는 거, 목청이 울리지 않는다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고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굳이 외울 필요 있습니까? 소리 내보면 되는 것을. 어떤 게 터지는 거고 어떤 게 비벼지는 거고 어떤 게 터졌다가 비벼지는 건지 입안에다가 새겨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울림소리, 유성음, 공명음 그 중에서도 유성자음에는요 비음과 유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음은요 여린 입천장과 목젖을 내려 공기가 코로 들어가도록 하여 내는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할게요. 코 막으면 소리가 안 나요. 코 막으면 안 나는 소리가 비음입니다. 유성자음 중에서 코 막으면 소리가 안 나는 게 뭐라고요? 비음입니다. 이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 이걸 내가 많이 시키거든요. 야구장에서 많이 하는 건데 마 한번 해봅시다. 마. 나를 향해서 마 이렇게 하거든요. 애들이.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마 안 했겠죠. 내가 할게요. 하나 둘 셋. 마. 하나 둘 셋. 마. 하나 둘 셋. 마. 코 막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 하나 둘 셋. 마. 하나 둘 셋. 마. 하나 둘 셋. 마. 발음하기 힘들어요. 하고 니 해볼게요. 니. 하나 둘 셋 니. 하나 둘 셋 니. 자 이제 코 막고 발음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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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을 하든 앙을 하든 뭘 해도 상관없는데 아무거나 하나 해보세요. 이응 들어가는 거 해보겠습니다. 코 일단 안 막고 응. 자 코 막고 소리가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내가 뭐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다시 네, 소리가 진짜 안 나요. 해서 미음, 니은, 이응은요. 코 막으면 소리가 안 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미음, 니은, 이응은 코 막으면 소리가 안 나는 소리. 두 글자로 코비자를 써서 비음이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남은 거는 유음인데 자음 중에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리을이에요. 리을은 그냥 유음이다. 외우시는 편이 이거는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탐구하라고 했지만 뭐 이런 개념 정도야 살짝 외우고 넘어가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말이 참 어려워요.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내면서 내는 소리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리을을요, 달리 설측음이라고도 해요. 설측음. 무슨 얘기냐면, 혀설자고요, 측. 양옆에 할 때, 측면할 때 측자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어디 옆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혀 옆으로 빠져나가는 소리입니다. 목청이 한번 떨리고요. 떨렸던 게 혀 옆으로 쓱 지나간다는 거예요. 코 막아도 소리 잘 나요. 해볼까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라라라 소리 잘 나요. 코 막고 했거든요. 소리가 잘 나요. 해서 유음은 코 막아도 소리가 잘 나는 유성자음이고 사실 자, 쌤 잠깐 발음해 볼게요. 코 막고 아, 야, 요, 우, 유 방금 전에 모음을 쌤이 발음했는데 이렇게 공기가 혀 옆으로 쓱 하고 빠져나가는 거는 모음이랑 살짝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나라 자음 중에서 모음이랑 가장 성질이 비슷한 자음은 리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음 중에서 모음이랑 성질이 제일 비슷한 거는 리을입니다. 그거 하나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표로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음이치에서 어떻게 공기가 닿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것에 따라서 자음을 처음에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나누었고요. 무성음은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그리고 유성음 같은 경우에는 비음과 유음으로 나누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자음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영상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